네, 삐걱거리며 출발했던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결국 출석하지 않으면서 여야는 우 수석을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효재 전 의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국감의 피날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지금 신속히 대응할 업무가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 국감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비서실장은 또 출석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비서실장은 당연히 예. 출석을 해야 되는 자리이고요. 과거에도 계속 출석을 해 왔습니다. 다만 민정수석은 관행적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여야가 양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관행적으로요? 왜 그러냐 하면은 민정수석이 담당하는 업무가 대한민국의 사정의 거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 출석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다가 보면은 바로 그 사정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기밀이라든지 또는 국정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밝히지 말아야 될 부분을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야가 양해하에 그동안에 민정수석은 출석하지 않는 것을 거의 관행으로 해왔는데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과거에도 출석하지 아주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출석한 경우가 있었죠. 지금 문재인 대표도 민정수석 시절에 출석을 한 적이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우병우 수석 당사자의 문제 때문에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국회 의사를 존중해서 출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여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운영위원회에 바로 이 청와대에 감사를 해야 될 운영위원회의 여당 책임자인 정진석 이 원내대표까지도 출석을 하는 것이 맞다. 출석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은 지금 이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인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새누리당까지 포함해서 여야 공동으로 지금 우병우 수석을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고요. 그리고 동행명령장 발부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불출석에 대해 조치가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하겠죠. 동행명령장은 일단 발부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불응했을 경우에는 이제 검찰을 고발해서 5년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고발하는 경우는 지금 이제 증언 거부에 대한 명목으로 고발하는 거죠. 그렇게 고발이 됐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형이라든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겠는데요. 아마 바로 고발 조치를 택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에 동행명령자를 발부했을 때 기간만 길어지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5년 이하의 형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까지는 줄 수 없고, 그러면 사실상은 무용지물이 아니냐. 만약에 증언 거부를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실형까지는 주지 않더라도 벌과금 정도는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아마 그 방법을 택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지금 이제 김효재 전 의원께서 잘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사정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들이 덜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랬을 때는 기본적인 전제가 여야가 그 필요성을 인정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여당의 원내대표까지도 참석의 필요성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본인하고 관련된 문제가 두세 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나와서 풀어주는 게 맞는데 일을 더 꼬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진경준 전 검사장 관련 문제가 불거졌는데, 최근에는 점차로 대통령 측근들의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이것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근본적으로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까지 역으로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네, 동행명령장을 되면 국회에서 이제 가서 동행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본인이 거부를 하면 고발 조치를 하게 되는데 고발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형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조치를 통해서 형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고요,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는 상황에서 되게 마무리가 되었죠. 가령 김영환 수석 같은 경우는 아예 출석을 하지 않고 내가 그 추후에 벌어지게 될 일,
그런 것들을 보지 않겠다라서 예. 사직하고 말았죠. 근데 이제 네. 이런 경우에 지금 앞으로 우병우 수석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동행명령장 수행을 위해서 국회가 그 청와대에 가고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이 계속된다면 예. 국가를 위해서도 또 청와대를 위해서도 여당을 위해서도 결코 좋은 모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럼 우리 바로- 김효재 의원께서는 나오는 것이 맞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보시나요? 이미 나오지 않기로 했고 예. 나올 기회는 이제 물 건너간 네. 상황이기 때문에 사후수습이라도 청와대에서 좀 현명하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 아마 우병우 수석이 추가로 관련이 된다면 이미 국정감사는 끝났죠. 끝났으니까 이후에 지금 최순실 씨 관련한 다른 네. 국정조사라든가 혹시 특검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명목으로 다시 한번 소환의 논란 대상이 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최순실 씨 이야기로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딸 정유라 씨 국제 승마연맹 프로필을 보면요. 소속팀이 삼성이고요. 지금 아버지가 대통령을 보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프로필이 적힌 당시는 정윤회 씨가 현 정부 비선실세다. 이런 논란이 뜨거웠던 때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보좌했었다라는 네. 표현은 틀린 표현은 아니죠.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거에, 대표 예.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고요. 네. 대표 시절이 아니라 국회의원 시절이죠. 국회의원 시절에. 예.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경력이 있는 것만은 그건 뭐 틀림없는 일이니까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인데 예. 삼성의 승마팀은 제가 알기로는 삼성에서도 부인을 했고요. 예. 근래 승마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갖는 그 몇 가지를 그 정유라 씨가 뭔가 이용하려고 예. 그렇게 적었었던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예. 뿐만이 아니라 삼성이 사실은 승마와 관련해서는 근래 그 우리나라 승마협회의 큰 스폰서이고요. 예. 그리고 과거에 그 기업적으로도 그 오너들이 승마를 매우 좋아했고 승마 육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 이 회사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런 인연을 예. 쓴 것 같은데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승마팀 자체가 없는데 그 삼성 승마팀이라고 예. 했다는 것은 그건 허위 사실이거든요. 네. 그 아까 화면에 나왔던 그 본인의 아버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조력자였다. 또 보좌관이었다 이렇게 해석될 예. 여지가 있는 에이드로 나왔던 가로에 보면 저기 한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한겨레 신문 2014년 12월 3일자인데요. 예. 제가 저 기사를 찾아봤어요. 네. 저 기사가 무슨 기사냐면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나온 기사가 아니라 승마협회 관련 비리 문제 때문에 아주 비판적으로 지적이 됐던 한글로 나온 기사인데 예. 저거를 자기 아버지의 주요 경력으로 인용했던 레퍼런스로 했던 것도 약간 희극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말 적절치는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이화여대 그 입학 과정부터 정유라 씨, 딸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학점 관리 의혹까지 좀 계속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뭐 문자 메시지로까지 과제를 제출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일련의 과정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예. 상황이죠. 대학의 학점을 얻는다는 것이 네. 뭐 그동안에도 사실은 대학의 학점 인플레이 문제는 이화여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대학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근래 특히 그 스포츠 특기자 또는 연예인들에 관한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 이런 예. 문제와 관련해서 대학에서는 논란거리가 되어 왔었거든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김연아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금메달 획득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학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대학에서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그 학점이 그 낙제점을 받는 바람에 나중에 추가로 그 저 과제물을 제출하고 해서 학점을 간신히 받아서 졸업을 예. 했죠. 근데 이 학생의 경우는 보면은 그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만으로는 140년 전통의 이화여대가 매우 네. 부러울 만큼 편법과 무슨 그 반칙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한 거 아닌가 싶어서 네. 도대체 어떤 연유로 무슨 깊은 사정이 있길래 어느 한 학생 때문에 예. 대학 전체가 이렇게 큰 망신을 하는 것인지
약간 좀 의심스러울 때가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의욕선에서 끝날 일은 아니다. 지금 교수님들까지 130년 만에 들고 일어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계, 교육계를 다 흔들고 있죠. 예. 이게 그동안에 보면은 역시 권력을 배경으로 이런저런 비리라든가 뭔가 농단 사건이 터지긴 합니다만은 이런 유형의 지금 사건은 가장 질이 낮은 수준의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닌가라는 네. 겁니다. 흔히 우리가 국격을 얘기합니다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제 최순실 씨 관련 여러 가지 무슨 뭐 단체 법인들에가 K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예. 그동안 우리나라 K-팝 그래가지고 얼마나 K가 지금 영광스러운 이름을 쓰였습니까? 예. 잘못하면 그렇게 정말 선전했던 이런 이름까지 오염이 될까 봐 좀 걱정이 네.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체육특기생 관련 여러 가지 좀 관리 어려움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정말 보통 상황이 아니죠. 아까 김수석 잘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정도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렇게 하다는 제적이 될 수 있으니까 대처하라고 경고했던 교수까지 쫓아가서 정말 욕설까지 하고 지도교수를 그만두게 만들고 그러니까 학교 이럴 다닐 때를 정도였으면은 되짚어 보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지도 교수의 주장이고요. 네. 그때 당시에 최순실 씨가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예. 본인의 반론이나 또는 그 반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동안에 사실은 한국 언론을 통해서 그 예. 지도 교수의 그 주장이 육성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본인이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예. 이런 것에 관한 해명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로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모습을 드러내서 좀 얘기를 속 시원히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런 국민들 많은데 정유라 씨 어머니 최순실 씨가 연관돼 있다고 하는 미르 K재단 이번 국감에 정말 블랙홀이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엄정하게 처벌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 이후에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양쪽 팽팽하거든요. 의미가 다 예. 있겠죠. 우선 불법 행위가 있으면 누구든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예.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뭐 어떤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다만 그 대통령의 언급 가운데 전경련의 모금이 자발적인 것이었다라는 쪽이 혹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여론의 의심 어린 눈초리이죠. 다만 그 검찰이 대통령의 언급이 있고 난 다음에 수사팀을 상당히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정했을 때 어떻게 이런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배정하는가? 뭐 물론 형사부 검사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이런 대규모의 사건, 그러니까 부처와 부처, 이 개인과 개인의 이걸 넘나드는 사건 같은 것들은 사실은 형사부보다는 특수부에 배치하는 게 맞는 보통은 일이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그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는데 대통령 언급이 있고 나서 대통령 발언이 있고 나서 특수부 검사들을 보강함으로써 형사부에 배치된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이 부족함을 메우려는 검찰의 겉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과연 그 수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런 구조가 저는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개 이런 수사가 있으면 청와대 쪽에 민정수석을 통해서 수사 결과가 상호 간에 공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민정수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당사자 비슷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의심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이제 송민순 회고록 논란인데요. 지금 사실 사안의 본질이라고 하면은 이 여야 대선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양측 주장이 팽팽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우 원장님?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문제를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으로 덮고 가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최근 국면을 보면 오히려 지금 최순실 씨 관련 문제가 워낙 확산되고 커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지금 묻힐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쟁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송민순 전 장관 이런 문제 가지고 정쟁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내용이 불거졌을 때 정쟁화 될 것이 뻔한데 왜 썼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는 전략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전 비서실장은 본인이
직접 총괄했든 안 했든 간에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뭔가 정확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대응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함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 그것도 있고요. 그 문제는 예.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또 하나는 남은 제가 세 번째 문제는 예. 송민순 전 장관이 사실상 이 정도의 국가 외교 안보 정책 관련 내용을 본인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9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공개해서 쟁점화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 행위인지 그렇습니다. 네. 더구나 국가적인 모든 의사정책 결정 과정이 그렇지만 더 비밀이 요구되는 게 외교 안보 분야인데 네. 이거를 정말 9년도 안 시점에서 필요한가? 때게 이게 만약에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가 된다면 거의 지정기록물 범위 내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도라면 15년 이상은 비밀이 보장돼야 될 내용인데 이것을 꺼내가지고 논란시키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누구 이제 대권 경쟁을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을 조금 손해를 입히고 이런 것을 판별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국가 운영에서 이게 도움이 되는지 이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쟁화될 걸 모르고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글쎄 이렇게 말이죠. 보시는 거군요. 예. 예. 김효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이죠. 송 전 예. 장관이 이런 문제를 이 회고록에 문자화되어서 쓰면서 이게 어떤 논란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썼다면 그건 좀 이상한 일이고요. 예. 아마 본인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그 송 전 장관의 이 안보와 관련된 본인의 노선은 제가 그 양반을 그 과장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 굉장히 그러셨군요. 가까운 예. 사이로 그 평생을 지나왔던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와 관련된 그 수석으로 일할 때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정부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죠. 예. 그러니까 노선이 약간은 이쪽에서 보기에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까지 받았던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정부 시절에 이른바 자주파 반미파해서 그 정부 내에 상당한 논란이 있을 때 이른바 그 친미파 쪽으로 몰려 있었던 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정부 안에서 했던 주장들이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그런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기록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지금 그 한 3일 동안 밤새 읽어봤습니다. 예. 읽어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빙하는 책에 움직인다. 지금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인권 관련한 그 토론 문제도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 외교안보 팀들이 예. 어떻게 핵 문제와 그 미국 문제, 중국 문제를 다루었던가에 관한 예. 그런 그 기록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차분하게 읽어보고 정치권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그런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자, 앞으로도 이 문제는 좀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을 좀 흔들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분 정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